2015년 1회 3월 7일 날 시행했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보는 거는 VOD인데, 동영상은 음악을 보는 거니까는 MOD, 뮤직 온 디맨드, 주문형 뮤직이라고 하는 거죠. PDA는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 휴대용 단말기, VDT,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즉 화면 장치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목, 어깨, 손목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전자파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다 그랬어요. 7개 비트로 우리 배웠죠. 아스키. 바이너리는 뭐예요? 바이너리는 이진이라는 뜻입니다. 이진, 0이냐 1이냐를 말하는 게 바이너리입니다. BCD는 뭐냐면 이진화 10진 코드라 그래서 6비트입니다. 6비트. 초창기에 사용하고 안 써요. EBCDIC는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8비트. 대형 컴퓨터가 사용하는 표준 코드입니다. BCD 코드는 6비트니까 2의 6승 64. 그렇죠? 2의 6승.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52개, 숫자 10개, 62개 합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가 만들어도 66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6비트 갖고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6비트 BCD 코드는 소문자 입력을 못 해요. 대문자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도 써야 되고 소문자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코드를 좀 늘리자. 6비트는 안 돼. 그럼 몇 비트로 늘릴까? 여유있게 우리 8비트를 쓰자. 그래서 EBCDIC 코드를 쓴 거예요. 이 BCD, 여기 BCD를 익스텐션, 확장한 겁니다. 기존에 6비트로 된 BCD를 2비트 늘려서 8비트로 쓰니까는 여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통신을 하다 보니까 7비트면 되는데 굳이 8비트로 늘린 거야. 통신 데이터가 BCD는 소문자가 안 들어가니까 못 쓰니까는 7비트로 늘려도 됐는데, 그러면 소문자 다 들어가니까 여유있게, 혹시나 모르니까 여유있게 8비트로 만들자 그래서 EBCDIC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신을 하다 보니까는 통신 비용이 비쌌어요. 지금처럼 싼 게 아니라 비싸니까는 야, 그러지 말고, 느리기도 무척 느렸지만은 그러면 이 8비트로 된 거를 7비트로 바꾸자. 바꿔서 보내자. 그 대형 컴퓨터들은 변환 속도는 빠르니까 휙 바꿔가지고 통신을 해서 보내자. 그럼 보낸 코드를 저쪽에서 다시 또 EBCDIC로 휙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는 건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가 봤더니 7비트로 바꾸자. 그래서 아스키라는 코드가 나온 거예요. 아스키 코드가 나오고 나서 통신을 하니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무렵에 뭐가 나오냐면 PC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PC는 어떻게 코드를 만들 거냐? PC도 EBCDIC 코드를 쓸 거냐? 아니다. PC는 통신을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아스키를 쓰자. 그럼 변환시키지 않고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가 정보통신용 코드이면서 개인용 컴퓨터 PC용으로도 사용하는 코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스팸은 뭐죠? 난 원치 않는데 막 상대편이 보내. 이거를 스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는 아니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보내는 거를 스팸이라고 부릅니다. 스팸. 그러면 스팸을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스팸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신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자도 그렇고 전자우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광고, 제목에 광고라고 해서 보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에다가 이 내용은 정보통신부 불령 제 몇 조 몇 항에 의한 광고성 메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치 않으시면 수신 거부를 누르세요. 뭐 해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신거 번 눌러서 뭐를 하면 뭐를 입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귀찮아. 네이버나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걸러버리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새로 이사 왔어요. 아니면 이사 와서 한참 살았어. 근데 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청소 도우미를 불러요.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이게 디스크 정리야. 그러면 쓰레기통 다 비우고요. 휴지통 다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창고는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해 둔 거니까는 창고는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방에 있는 쓰레기통은 비우는데 방에 걸려 있는 옷걸이에 있는 건 안 건드려야죠. 그렇죠. 디스크 정리를 하면은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음에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싹 다 청소를 해줘요. 휴지통까지. 근데 글꼴은 어때요? 글꼴은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 받아와서 쓰잖아요. 글꼴을 내가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근데 글꼴은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스크 정리를 한다고 해서 없애지진 않아요.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팁인데, 각종 앱을 설치한다? 그럼 스마트 TV지 뭐.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미지 BMP, TIFF, GIF, PNG, JPG, PCX 이런 건 다 이미지지만 웨이브 이건 오디오죠. 소리 파일입니다. 소리 파일. 시스템 관리.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보건 지점을 만들어 주면 좋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파일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 검사를 해야죠. 조각모음 실행하는 거 아닙니다. 조각모음은 언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리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한 지 오래됐어. 그럼 조각모음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SSD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조각모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 SSD라는 장치가 스스로 조각모음을 합니다. 예.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전자우편 서비스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거를 포털이라고 하죠. 포털. 포털은 성문, 광화문, 남대문 이런 거를 포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 뭐 부잣집, 대저택의 문 이런 데를 포털이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볼 게 많잖아요. 성문 안에 들어오면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그 안에 뭐 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포털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이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만 만들어 쓰지만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그게 틀렸네요. 그렇죠?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은 핫 스와핑, 핫 플러그라는 말을 쓰죠. 핫 플러그 또는 핫 스왑, 핫 스왑. 스왑이라는 거는 교체하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를 스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플러그 앤 플레이는 기기를 연결하면 스스로 작동이 된다, 인식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채널은 뭡니까? 채널? CPU의 권한 없이, CPU의 허락 없이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채널이라 그래요. 모든 권한은 다 CPU가 갖고 있어요. 회장님이야, 결제권자라고. 그럼 만약에 USB 메모리에 뭐를 꽂았잖아요. 그럼 USB 메모리가 장치가 인식이 됐으니까는 거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CPU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마우스로 USB 메모리를 클릭해가지고
블럭을 잡아서 복사 이렇게 하려 그러면 CPU한테 가서 나 이거 복사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CPU가 잠깐만 기다려봐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그래 해도 돼. 그러면 일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CPU 허락 없이 관여 없이 직접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인터럽트는 중단 개입이라 그래요. 중단 개입 우리말로는. 컴퓨터에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데 그냥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멈추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수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집에 왔어요. 나 학원 가요. 이런 거 말고 엄마 나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수업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 멈춰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복귀해야 되겠죠? 이걸 인터럽트라 그래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외부 인터럽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한다. 그 중에 정전. 그러니까 프린터 인쇄하다가 종이가 없어. 그것도 인터럽트 걸려요. 종이 없다고. 잉크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잉크 교체해 주세요. 인터럽트 걸리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부른다. 제어 기능.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은 뭐라고 부른다? 입력 기능. 세 번째,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건 저장 기능. 네 번째, 연산 기능. 두 번째가 제어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문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네트워크 통신의 접속으로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정의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OSI 7계층. 이거는 뭐냐면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OSI 계층이에요. OSI 계층. 근데 이게 7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여기를 상위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물리 계층을 우리는 하위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 카톡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을 열어서 뭐라고 쫑얼쫑얼 글자 쓰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묶여가지고 묶음으로 묶어서 패킷이라는 단위로 묶여가지고 전송이 되겠죠. 이때 통신망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사는 친구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 여러분들 서울에 여기서 지금 무선을 하잖아요. 무선이잖아요. 핸드폰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산까지 무선으로 갈까요? 일단은 상대편이 어딘지 찾아야죠. 그래서 이 무선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유선으로 되어 있는 기지국을 찾아요. 그 기지국을까지는 무선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산까지는 유선으로 갑니다. 유선으로 가서 그 상대편이 있는 사람이 있는 데까지는 유선으로 가서 거기서 무선으로 다시 그쪽 주변에 있는 중계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리계층도 있어야죠. 유선, 무선, 통신망도 있어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도 해야 되겠고 되게 복잡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계층은 못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ISO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한 OSI 7계층인데 7개 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예, 물, 대, 내, 전세, 표, 응 해가지고 앞글자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13번 폴더에 관한 설명이다. 폴더는 사진이나 음악이나 어떤 것들을 내가 가방에다 싸갖고 다닐 때 물은 물병에다 담고 밥은 밥통에 담고 반찬은 반찬통에다 담아야지 물하고 반찬하고 뭐 밥하고 다 한 통에다 섞어 놓으면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따로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사진이면 사진끼리, 음악이면 음악끼리. 사진도 언제 갔다 온 사진인,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여행을 언제 갔다 온 거지. 이게 자녀 사진인지, 뭐 배우자 사진인지, 친구들 사진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따로따로 폴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 안에 폴더 안에 뭐가 또 다른 폴더가 들어있을 수 있고 폴더 안에 또 다른 사진이 파일이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삭제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폴더의 이름을 지정해 줄 때는 특히 이런 물음표, 별표 같은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죠. 자, 여기 폴더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일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다르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수업용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제가 수업용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폴더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말은 틀렸어요. 이 말은 틀렸고요. 이 말은 틀렸고 그 다음 말은 맞아요. 사용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말이 틀린 거예요.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뭐 메인프레임, 뭐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아날로그, 디지털,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뭐 전기하고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시동 걸 때는 휘발유, 가솔린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언덕 페이지 올라갈 때는 전기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휘발유, 가솔린을 통해서 엔진을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평지를 갈 때는 그냥 전기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이브리드, 혼합형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SC는 특수학교인가요? 고등학교는 하이스쿨이니까 HS고요. 미들스쿨 중학교, 아카데미 대학교. 아카데미는 대학교라고만 써 있는데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은 다 AC를 써요. 즉 전문대학이라든지 폴리텍 대학처럼 2년제,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도요 2년제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학사, 전문대학 과정으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있어요. 그런 데는 AC라는 도면을 쓸 수가 있어요. 1GB라 그랬는데 1023은 키로, 키로를 1023은 메가, 메가에다 1024를 곱하면 기가. 3번이 기가고요. 4번은 테라. 기가 위에 테라. 현재 지금 기가 인터넷 뭐 이런 얘기 하죠? 기가 스틸? 포스콘가에서 광고하잖아요. 기가 스틸? 가벼운데 되게 튼튼한 뭐 이런 거. 예. 어려워요. 말뜻이. 터치패드는 뭐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치패드 손으로 이렇게 비빈다든지. OCR은 RR 이거 리더기예요. 리더. 지로용지 같은 거 보시면 거기 숫자 글자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OCR이라고 부르고요. 수표의 뒷면에 있는 거, 수표 앞면이가 뒷면에 있는 건 MICR이고요. OCR하고 MICR하고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OCR은 검정색으로 칠한 거고 MICR은
마그네틱 잉크로 칠한 거고요. 트랙볼은 어떤 건지 보셨어요 혹시요? 야구공만한 거예요. 야구공만한 거. 야구공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게 마우스가 밑에 구슬이 달려있던, 볼이 달려있는 마우스 있었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구공보다 큰 이런 공이 위에 둘려 있어 갖고 걔를 이렇게 굴려요. 굴리면 커서가 움직이고 클릭할 때는 걔를 쿵 누르면 클릭이 돼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르신들 그런 곳에서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그거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죠. 뭐 숫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글자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맞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구슬을 굴려가지고 쿵 누르거나 할 때 트랙볼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지금도 트랙볼은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LCD는 우리들이 쓰는 게 LCD지 뭐. LED, LCD 화면 장치, 출력 장치죠 이거는요. 스플, 전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라는 게 맞는 말이죠. 자,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 방향, 종료, 인쇄 매수. 매수는 설정할 변경 못해요. 5장 인쇄해야 되는데 2장만 인쇄하고 싶어, 줄이고 싶어. 그건 안 돼요. 만약에 5장 인쇄해야 되는데 5장 더 인쇄해야 된다 그러면 5장 더 인쇄한 명령 걸면 되는데, 모르고 내가 많이 인쇄했어 그러면 중간에 취소하고 다시 인쇄를 건다든지 그런 수밖에 없다. 종류 바꿀 수 있어요? 용지 종류?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일체 못 바뀌어요. 변경 못 해요. 인쇄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기능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안 된다. 부팅. 이 문제도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을 때 원인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어려운 문제예요. 본래는 키보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부팅이 안 되게 막을 수도 있고요. 키보드가 꽂혀 있어도, 꽂혀 있지 않아도 부팅이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 공급 장치 이상이 생기면 부팅이 안 되겠죠. 당연히 롬 바이오스가 이상이 있어도 부팅이 안 돼요. 근데 부팅 영역에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부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그게 부트 바이러스가 아니라 파일 바이러스면 어때요? 부팅 되잖아요. 근데 1번과 2번은 전혀 안 돼요. 부팅이. 그러니까 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4번을 답을 썼는데 답을 3번이라고 하면 저는 민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키보드가 빠져 있다든지 하면은 부팅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불편해 보이네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A죠. 전체 선택하는 거는. 모든 파일을,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Alt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A, 컨트롤 올.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려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면 걔는 제외돼요. 연속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거고, 연속되는 거는 쉬프트 키 누르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도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네. 답은 두 번째가 맞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2번, 21번 엑셀 일반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동 필터에서는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직책이 부장이거나 과장이거나 이건 돼요. 같은 항목에서는 이거나가 돼요. 근데 항목이 다를 때는 이거나가 안 되고 이거만 되죠. 주소가 서울이면서 직업이 학생, 이거는 가능하지만 주소가 서울이거나 직업이 학생이거나 이건 안 돼요. 같은 항목에서는 이거나가 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이거나가 안 돼요. 이거나를 하려면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답은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시트보 이거죠. 엑셀에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얘네들을 건들지 못하게 막으려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호에 가서 잠금을 설정해 줘야 돼요.
우리 셀 서식 있잖아요. 셀 서식 보호란 탭이 있는데 거기에 잠금을 해제하면 안 되고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검토 탭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해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못해요. 못 건드려요. 안 그러면 막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잠금 속성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해제하는 게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A의 두 번째부터 C의 두 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두 번째부터 자기 자신을 포함한 D의 두 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래요. D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인데 좀 이상하죠?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나까지 포함한 값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값이 또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하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순환 오류가 나요. 순환 참조 오류. 참조 오류가 나는 거죠. 샵샵샵샵 이건 뭐예요? 자릿수가 부족합니다. 5자리 갖고는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고 NUM 넘은 뭐라 그랬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가 계산돼서 나온 거고 REF는 뭐죠? 참조 오류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 자신을 포함한 거에 나의 값에 들어간다 그랬거든. 순환 참조 경고가 나타난다. 오류가 아니라 경고가 나타난다. 자, TXT는 뭐로 된 거예요? 탭으로. PRN은 공백으로. CSV는 쉼표로. XLSM은 매크로가 포함된 일반. XLTM은 뭐예요? 서식인데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죠. T 25번 정렬기능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작업을 정렬이라고 하고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할 수 있고요. 공백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맨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공백은 무조건 무시한다 그랬어요. 재배시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26번 추수 고르는 거네요.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래요? 천하, 대한, 영광, 기쁨. 그래서 추수 안에 들어있는 랭크 값이 1이면 천하, 2면 대한, 3이면 영광, 4면 기쁨으로 가는데 뒤에 두 번째가 뭐죠? 92란 값이네요. 92가 몇 번째로 커요? 97이 1, 94가 2, 92가 3. 세 번째로 크네. 그럼 영광으로 가겠네, 뭐. 예. 자, 차트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범례도 그대로 있는데 값이 데이터 막대가 벌어졌어요. 차트 영역은 어딥니까? 차트 영역은 이 겉에를 차트 영역이라 그래. 겉에 뭐 모서리가 둥글게라든지 이런 거 영역도 아니고요. 그림 영역은 어디죠?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그 눈금선 그려져 있는 그 영역, 거기가 그림 영역이고요. 왼쪽에 숫자가 22,000에서 30,000까지 가는 게 축인데 축도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열 요소가 값이 벌어지거나 겹치기가 지금 없었는데 겹치기를 좀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계열 서식이 답이 맞겠지. 경고, 중지, 정보라는 말은 있어요. 유효성 검사에서. 확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오류 메시지인데 확인은 뭐야?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에요. 요거 지금 55,000원이 지금 참고표에 어디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HLOOKUP 써요? VLOOKUP 써요? 금액이 가로로 나열돼 있으니까
VLOOKUP 3번 4번은 못 쓰죠. HLOOKUP 써야 될 거 아닙니까? HLOOKUP 한번 보세요. B의 다섯 번째 55,000원이 B2부터 금액부터 F4번째까지 F3까지 하는데 첫 번째 줄이 뭐예요? 금액이고 두 번째 줄이 할인율이죠. 그럼 2라고 써야지. 1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B2가 아니라 C2부터 해야 돼. C2. 금액이란 글자는 포함시킬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금액을 찾아오라 그랬거든. 그럼 55,000원에 해당하는 거는 5만원이잖아. 7%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2번도 틀린 거예요. 근데 룩업은 우리가 안 배웠거든. 룩업은 뭐냐면 이거예요. C의 다섯 번째 55,000원이 3만원서부터 15만원 3%부터 15% 사이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거지. 그래서 C의 다섯 번째 55,000원이 C2부터 F2니까 금액이고 3% C3부터 F3니까 할인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55,000원은 5만원 8만원 아니면 5만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건 7%고 이렇게 찾아오는 게 룩업이에요. 룩업은 한 번도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우리 시험 보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실기시험에 안 나오니까는 안 넣었어요.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4번은 3번 4번은 아니고 2번 HLOOKUP도 1이 아니라 2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번도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건 1번 밖에 없겠지. 틀고정. 틀고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인쇄할 때 인쇄가 아니라 지금 틀고정을 해가지고 화면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요 두 번째 줄 그리고 내 왼쪽에 있는 B까지는 항상 움직이지 마라 하는 거를 지금 보는 게 틀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양이 많으면 매 페이지마다 요거를 인쇄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줄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지. 이걸 안 해주면은 인쇄할 때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인쇄 시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쇄용 따로 있고 화면용 따로 있습니다. 예. 아래 한글은 표 작업 같은 거 할 때 표 작업의 제일 윗줄에 있는 애들을 표의 제목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화면상에서도 걔네들 항상 고정적으로 보이고 인쇄할 때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화면 할 때는 화면 작업 따로, 인쇄할 때는 인쇄 작업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그림을 깔아 놓으면은 화면에선 보이는데 인쇄할 때는 안 보이고. 예, 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95보다 작고 9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91, 92, 93, 94 92 오케이 해당되고 94 해당되고 65는 70보다 작으니까 해당되고 90보다 크고 95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 하나 하고 70보다 작다는 조건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92 오케이 85 땡 94 오케이 65 합격. 그건 합이 세 가지네. 네.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거는 그래서 추세를 표시할 때 쓰는 거는 꺾은 선. 추세에서 가장 좋은 게 꺾은 선입니다. 꺾은 선 자체가 추세예요. 추세선을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벗 차트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 일반 차트로 변한다 그랬죠? 그리고 원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피벗 테이블이 피벗 차트가 변경되고 피벗 차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피벗 차트도 변경되는 거고 피벗 테이블 변경되고 피벗 차트 변경되고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이 포함된 영역을 전체를 선택하고 지워야 돼요. 일부만 선택하고 삭제하면 안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를 변경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서 고치는 거지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을 건들 수는 없다. 예, 두 번째가 틀렸다.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보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거는 지금 페이지를 내가 어디까지 한 페이지로 넣을 거냐, 어디까지 인쇄할 거냐 하는 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인쇄할 거다 라고 하면 얘네들 인쇄해서 빠지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도 글자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없는 거 아니고요. 레이아웃 보기는 틀 고정이 안 된대요. 레이아웃 보기는 틀 고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한 페이지구나, 또 여기는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구나 해서 페이지상에서 레이아웃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이런 형태대로 나오겠구나 라고. 그리고 페이지를 구분해서 보겠다라는 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고, 약간 이제 개념이 다른데 다 편집 가능합니다. 굳이 기본 보기를 안 하셔도 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뭐다? Alt F8번을 누르면 뭐가 될까요? 자, Alt하고 F8번 누르면은요, 매크로 대화 상자가 떠요. 즉 우리가 매크로를 부를 때, 자, 기본 보기로 가서요, 개발도에 가면 매크로 기록이 있고요, 이미 기록된 매크로가 있단 말이에요. 매크로 기록을 누를 때는 그냥 기록을 눌러서 내가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기록 중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크로 대화 상자가 있어요. 매크로 보는 거, 매크로 목록을 본다든지 뭐뭐가 매크로 있는지, 이거는 Alt F8번입니다. 그러니까 Alt F8번을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 그냥 목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매크로 Alt F8번을 누르면은 그 매크로 선택하고 실행할 건지, 얘를 수정할 건지, 옵션에 들어서 어떻게 꾸밀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1번은 다르다. 참조. 셀을 참조할 때 이름 정의 하잖아요. 이름 정의. 첫 글자는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 문자 포함할 수 없다 그랬고요. 셀 주소처럼 생긴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트, 여러 시트에서 이름을 서로 다르게 정해야 돼요. 이름 참조는, 이름 정의는 통합 문서, 파일별로 하는 거예요. 시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트마다 이름을 따로따로 똑같은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이름으로 시트를 2개 이상 만들 수가 없다. 틀렸다 하는 거죠. 자, 지금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 1, 3을 범위 1이라고 정해주고, A 두 번째, B의 두 번째, B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범위 2라고 지정했어요. 이때 카운트나 에버레이지나 썸 프로덕트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얘가 두 개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는 해가지고 직접 범위 1과 범위 2를 더해라 그러면 1과 3이 더했으니까 4고 2와 4가 있으니까 6이고 합이 1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1과 2만 더해서 3이 돼버리더라고요. 함수 안에도 넣어주면 두 가지니까 두 가지에 다 합을 구해요. 근데 범위 1과 범위 2를 더하라 그러면 1과 3인데 1과 3을 더한 상태에서 2와 4를 더하라는 게 아니죠. 1과 3이라는 게 하나의 묶음인 거지. 묶음. 그 묶음을 개수를 세봐라, 평균을 내봐라, 합을 구하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묶음과 저 묶음을 더하라 그러면 묶음끼리 안에 있는 거를 더해서 묶음을 더하는 건지 그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에러가 나기도 해요. 잘못하면. 하여튼 세 번째는 틀렸다. 데이터를 자동 입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 똑같이 나오고요. 5.3을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5.3 똑같이 나오겠지. 5.3, 5.4, 5.5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두 개를 블럭 잡았을 땐 그 차이만큼 증가되고 감소되겠지만 5.3이라고 해서 5.4가 나오는 건 아니죠. 날짜는 자동 체결하면 일수가 늘어나요. 일수. 시간에서 자동 체결하면 시간만 늘어나요. 분초는 안 늘어납니다. 우리 저번에 이어먼스라는 거 한번 했었죠. 엔드 오브 먼스라 그래서 한번 보죠. 이 데이트는 뭐냐면 이 데이트가 지금 3번 나왔어요. 2015년 3월 20일에서 2개월 후면 어떻게 되죠? 5월달이죠. 5월달. 5월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스니까 5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 데이트 3월 20일에 3개월 후니까 6월이죠. 6월 20일이래. 모르겠어. 아리송해. 4번에 보면은 3월 20일에 3개월 전이니까 그 2014년 12월 20일이 되던, 그러면 2가 맞으면 4가 맞는 거잖아요. 2번이 틀리면 4번도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3월 20일이 될지 3월 31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번은 맞아요. 3월 20일에 대한 2개월 후니까 5월달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먼스만 출력했으니까 5라고 나왔겠지. 자, 이어먼스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달이고 5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5월 31일로 나와야 돼요. 20이 아니라. 그냥 달만 바꾸면 2데이트지. 2데이트. 2데이트.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아파트 계약했어요. 청약 계약을 했단 말이야. 5개월 후에 1차 중도금 내래, 6개월 후에 2차 중도금 내래. 이럴 때는 이 데이트에다가 오늘 계약한 날짜 해놓고, 오늘 계약한 날짜 쓰고, 여기는 5개월 후면 콤마 5, 5개월 후가 며칠인지 6개월 후가 며칠인지 알 수가 있겠지. 근데 5개월 후 그 달 마지막까지 내래. 마지막 날짜까지. 그때는 이어먼스를 쓰는 거죠. 이어먼스를. 네. 매크로의 개발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엑셀 옵션에서 매크로 탭을 보여줄 건지, 개발 도구 탭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지정해 줬죠. 여기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개발 도구 탭이 끝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통합 문서는 XLS X는 매크로 제외하는 거죠. 매크로가 포함되려면 XLS M이 되는 거죠. 요 뒤에 끝 글자가 뭐가 된다? 얘가 M이 돼야죠. M.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지. 아까 여기에서 개발도구 매크로에 가면, 매크로 보안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모든 매크로 제외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대신에 뭐는 알림은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거 매크로 포함됐네요, 열 수 없어요 라고 알려는 주자. 근데 클릭해서 굳이 쓰겠다 하면 쓰자 이거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